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관계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 차트 브리핑 긴급 시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고달퍼 보이긴 하나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차트로 일단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가 강하게 나왔고 이제부터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이랑 현재 크게 보면 이 구간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앞전으로 좀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물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 3월 3개월 전으로. 자, 가보면, 자, 여기죠. 여기 구간이 강력한 저항의 라인이었죠. 즉 28,005달, 그러니까 28.5K 라인. 충분한 시간을 보냈던 이 수렴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횡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살살 걸리는 부분들이 29,200달러.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빈 공간을 강하게 장대로 돌파하면서 31K까지 30.9K나 1K 그 부분까지 상승이 나왔던 앞전 차트를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요. 28.4K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는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K나 26K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구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뚫어주려고 하는 듯 했으나 또 지지가 안 나오고 이제 밑으로 질질 끌면서 굉장히 좀 공포를 줬죠. SEC에서 바이낸스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이제 쭉 뺄 때죠. 자, 비트코인은 항상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을 세워서 올릴 때 살살살살 비비다가 팍팍 장대를 뽑아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비트코인이 저항을 빠르게 뚫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숏을 작살내는 구간입니다. 시간을 안 주고 바로 밀어 올려요. 문자로 막 띵동띵동 오잖아요. 그죠? 청산 났다고.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시간 차트로 보면,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죠. 이렇게 28.4K를 단박에 뚫어 올리면서 순식간에 29,000불, 29K까지 한 방에 끌어올렸던 구간. 이 구간에 이 정도 상승은 고배율이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쫄리죠. 쭉쭉 쫄리는 구간이에요. 하락을 해줄 것 같은데 버티고 밀어 올리다가 위의 저항을 거래량으로 그냥 찔러버리죠. 이렇게 쭉 1시간 차트에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또 팍 올려요. 올렸다가 빡 꺾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쫄려요. 슛이. 아마 여기서 쭉쭉 이제 슛으로 물태우거나 갈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차트를 또 만들어주죠. 중간중간 이렇게 빼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팍 꺾어줬다가 지금 요 정도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자, 이럴 때 차트를 또 어떻게 봐야 되냐. 4시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시간 차트로 보니까 좀 확연히 차트가 보이죠. 자,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체크하면,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감이 제대로 안 나왔던 구간을 보게 되면, 30.7K 라인. 여기가 이제 조금 쫄리는 구간입니다. 30.7K, 6K를 지속적으로 비비지 못하면서 한 번 더 내리꼽았던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29.5K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 장대 음봉으로 꽂았으나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흐름이죠. 뭐 이런 식의 흐름도 될 수 있고,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자리를 머물러 줄 때가 제일 무서울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차트를 봤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락의 흐름으로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ETF 발로
이제 약발이 조금 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또 하락의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그게 함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차트 여러분들 100% 아니지만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대응을 할 때는 저라면은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아주 중요한 구간에 와 있어요. 자, 여기서 알트코인이 그대로 끝날 것인가를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자, 비트코인 올라온 거 대비 알트코인 여기서 장이 마무리될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 알트코인이 하락으로 가는 그 순간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알트코인이 하나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렸고요. 제가 좀 외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소외되는 순간이에요. 알트코인들이 막 치고 나갈 때 저처럼 비트코인만 있는 사람들은 좀 소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알트코인이 아직 더욱더 사람들에게 포모를 줄 시간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즉 여기서 이 구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9.5와 28,500달러 구간. 이 구간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여기 구간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이제 ETF 선반영 빨로 하락을 해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대형 그 악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고용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또 있어요. 9시 반인가 10시에. 제가 잘 체크 안 했지만은 이번 주 내내 지금 미국에서 뭐 밤 9시인가 10시에 뭐 발표를 합니다. 예. 고용지수 발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고용 결과 발표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잘은 보진 않지만 이번 주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 지표 발표가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대로 하락해버린다면은 아마 쭉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쭉 따라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숏으로 쭉 붙다가 이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오거나 29,500달러에서 반등이 안 나올 시에 밑꼬리를 길게 다는 하락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28.5K 라인까지 쭉 빼는 순간이 있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여기가 단기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솔직히 지금 밀어 올려야 되는 타이밍은 맞거든요, 여러분들.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 밀어 올리는 타이밍이 맞고, 지금 긍정적으로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요. 지금 30.6K, 7K 라인.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을 보다가 뚫어 올리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왔어요, 현재.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진짜 30.67 라인이 여기를 살짝 밀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지표 발표의 긍정적인 뉴스 이런 것들이 시장을 한 번 더 포모를 일으키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시장에 또 던져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악재가 빵빵빵 터질 때는 계속 터지죠. 몰아서 오잖아요. 계속 터지잖아요. 악재가 연달아 터지죠.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악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2년 내내. 근데 지금 호재가 현재 몇 개 나왔죠, 여러분들? 하나 나왔어요. 하나. 바이낸스를 죽인다고 SEC에서 거들먹 대다가 ETF 호재빨로 지금 하나 나왔거든요. 하나. 호재가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수익 실현을 하려면 하나의 호재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즉 어떤 호재가 있겠냐. 당장 7월에 금리 인상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금리 인상. 근데 이게 8월 넘기고 나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겠다. 또 시장의 지표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 맨날 똑같은 시나리오로 오잖아요. 그죠? 계속 똑같이 왔잖아요. 2번 올린다고 했다가 한 번 올린다고 했다가 아니 동결한다고 했다가 또 동결 나오고
금리 올린다고 했다가 동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흔들어 제껴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표와 함께 비트코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호재가 더 나오게 된다면 직접 매물대를 뚫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개미들의 본격적인 포모 현상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주봉으로 일단은 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정말 단기적 마의 구간이 요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와 요 레벨. 자,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인데요. 이 마의 구간이라고 볼게요. 진짜 마의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마의 구간인지 아실 겁니다. 말아 올리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구간입니다. 여기가. 예. 몸통과 함께 이제 말아 올려서 장대로 뽑고 주봉으로 팍팍 튀어 올라간 구간들이 지금 여기거든요. 이게 어디냐? 31.7K. 예, 31.7K. 마의 구간. 그래서 이게 31.7K를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32K는 충분히 그냥 밀어 올린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의 구간 31.7K를 그냥 다이렉트로 밀어버리면은 32K를 넘어가는 상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때 진짜 많이 좀 포모가 오고 막 미친 듯이 따라붙고 싶은 욕구가 폭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두려운 건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장대로 미는 게 훨씬 두려운 거예요. 오는 거는 제가 내려오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때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한들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15K 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게 6개월 동안 우리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할 것 같았고, 이제 그 직전 전고점 부근을 지금 비비고 있는 중인데, 여기를 이제 뚜껑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뚜껑 따면은 이제 31,700달러부터 해서 32K를 뚫고 가는 흐름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근데 여기서 그냥 밀리게 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28K, 28.4, 요 정도. 요 정도를 잘 봐야 돼요. 28,400달러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좀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을 간단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상당히 악플을 좀 많이 달렸더라고. 또 다시 한번 악플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95% 처맞기 전까지는. 이건 악플이라기보다 맞아요. 정말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악플. 방송 타고 싶었죠? 쓸데없는 선동 그만하십시오. 제발 내 비트 3억에서 받아줄 고객님을 없애지 말길 바랍니다. 이건 악플이라기보다 3억의 판단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비트코인 보유랑 나누어 주세요. 인증샷. 이거는 의미 없다고 했죠. 굳이 이런 걸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 간 송금 결제는 리플이 이미 10발자국을 앞섰는데 뭔 소린가? 느려 터진 비트 이더로 한단 말인가? 리플이 다 깔아놨는데 한다면 리플이 하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알고 전문가 포스풍기니 한 해에 기본 1조 찍겠죠? 1조요 제가? 잘하는 사람 보니까 한 해에 연봉 5조에서 1조 원이던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게 맞지. 조용히. 아니 1조를 어떻게 벌어요? 말이 돼. 시드가 뭐 9천억이야? 네, 이거 방송 타고 싶어서 쓴 글인 것 같고, 자, 요거는 제가 25K 나이키 패턴에서 25K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 구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반감기 전에 ETF 승인 거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못 사서 불안해서 기다릴 수 있는데, 나이키 패턴으로 보면 큰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25K 근처가 과연 세력의 기회를 줄 것인지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나이키 패턴도요, 중간중간에 30% 40%씩 뺍니다. 예. 다시 한번 그때 또 말씀드려볼게요. 폭락하면 트레이더박 채널 접어야 된다. 선동 좀 그만해라.
이거는 그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선동한들 제가 뭐 어떻게 한데 안 돼요. 업비트의 도지가 주의 떴는데 무슨 일인가요? 주의는요, 해외 시세랑 다르다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업비트가 좀 더 비싸다는 거죠. 아니면은 역프리미엄. 업비트에 있는 게 더 쌀 수도 있고, 시세가 동결이 안 되고 시세가 거래소마다 다르다. 이게 주의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 정도로 제가 영상 긴급하게 좀 찍어봤는데요. 제가 시황 영상도 좀 꾸준히 찍을 예정입니다. 이 비트코인 브리핑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차트는 참고하시고, 저 말고도 엄청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참고하시고,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을 가지시면 돼요. 100% 하는 건 없어요. 항상 차트는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또 어느 구간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이 나왔고, 어디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어디 부분을 잘 비비다가 뚝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인하는 시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차트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트에 많이 솔직히 의지를 하는 편이고, 차트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터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한 투자자인데요. 차트 오랫동안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흐름상 볼 때 주봉도 많이 보시고, 뭐 월봉도 잘 체킹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시간 봉 차트로 보면 이게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걸리는 모양새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뚫을 거면 빠르게 자리 살짝 주고 쳐 올리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짝 꺾다가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꺾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숏 다 털리는 거거든요. 저도 숏 좋아하고요. 숏 많이 쳤습니다. 솔직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하락 행보장에서는 위아래 트레이딩을 하기는 아주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해드립니다. 예. 지금은 저는 이제 선물 매매를 멈췄기 때문에 숏으로 이렇게 진득하게 먹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달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마다 계속 숏에게 달달하게 해주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숏도 너무 무섭거든. 그런 시간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